네, 안녕하세요. 김은행 경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농지법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라고 하면 그냥 농지법도 있고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 관련된 이제 3법인데 이 3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농지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 강력한 행정 제재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농지 취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관련된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 명령 등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농지를 구입하시거나 차후에 농업법인을 이제 신설하거나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농지법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이제 제한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어떤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 취득이나 어떤 소유가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제 소유가 가능하다고 개정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이 이제 제한된다. 이제 그 농업법인이 그 본래적인 목적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법적인 어떤 업을 했을 때는 해당 관청에서는 해당 법인을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서 이 법인 해산시켜라 라는 것들을 이제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상이 되는 법인에는 농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의 미운영되는 이런 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명령을 3회 이상 미행해서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요 농지를 갖고 있어서 농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처분 의무 기간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나오고 처분 명령을 또 이행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절차를 나오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강력하게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상향이 됐어요. 예전에는 공시지가 20% 정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에서 높은 가격에 20%가 아닙니다. 5% 올라서 25%입니다. 25%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에서 많은 금액 중에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때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님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개업소에 대한 어떤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위반하면은 형사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이 상향이 됐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이제 벌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서 중요한데 이 또는이 중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시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한다. 다시 말하면 땅값이 비싼 땅일수록 벌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땅 거래하시거나 사시는 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법 위탁 경영하는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1,000만 원이 올라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농지를 살 때는 뭐를 먼저 봤죠? 경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계약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는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서 넣죠. 경매할 때도 그거 띄워야지 경매에서 경매해 주죠. 그거는 이제 매각 결정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지증을 받을 때 엄격하게 심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요건을 포괄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저희 행정사들한테 농지증 받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업무를 조금 이거를 받을 때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쓸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관련된 입증 자료, 추가적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입증 자료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의 면적, 노동력, 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이라든가 입증 자료 다 있어야 됩니다. 농지 소유 이용 실태, 이 사람들의 직업, 예를 들면 농업 경력, 그 다음에 영농 거리 이런 거에 꼼꼼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기 세종에 있는데 땅 사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하거나 직업이 예를 들면 은행 셀러리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회사에 IT 회사에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해당 기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류 제출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 내면 안 나갑니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면은 농지증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공유지분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만한 땅이 있을 때 몇 프로, 길동이 얼마, 춘향이 얼마, 그걸 각 농지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하고 증명서 의무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말 영농할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없었는데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 영농도 앞으로 할 때 내가 취미 삼아 했는데 농지 취득 단계부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기간이 7일로 좀 이제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농지 전용 목적은 이제 4일, 농업 경영 목적이나 주말 채용 영농 목적은 7일.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벌됩니다.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제한했는데요.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미제출하고 제가 같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 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를 초과시에는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도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패스. 그 다음에 상속인이나 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식, 농지 처분 근거를 이제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이라든가 이농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미이용하면은 농지 처분 의무 부과를 근거를 이제 명확히 했다는 이제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지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요.
지자체 담당자가 이제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를 했었는데 이를 보완해서 시군구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투기 우려 지역들이 있어요. 이 투기 우려 지역에서는 농지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이런 농지에 대해서 이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이런 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제 발급 신청을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이제 강화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은 의무화해서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을 이제 불허하겠다 내용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예전에 그 농업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그 법인 등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법인 등기되게 되면 등기부만 이제 해당 기관에 이제 통보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농업법인이 이 본래적인 목적으로 목적 사업을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된 법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협동조합을 우리가 설립을 하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든 일반 협동조합을 하든 먼저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신고 절차를 거치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 만들어야죠. 사업 계획서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수지 예산서 이런 거 다 만들어야죠. 이렇게 인허가 서류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서류를 넣어서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신고증이 나오면 신고증이라든가 인허가증을 첨부를 해야지만 등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업법인도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사전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농업법인 설립 단계부터 이 농업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인이 설립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의 여러 가지 내용들,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들, 이런 목적 사업의 실행 가능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업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라든가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요건을 갖춰지는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농업법인 설립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법무사님한테 이제 뭐 관련된 땅 등기나 던져주면서 이거 좀 등기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후다닥 만드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나서 신고증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중에 등기 절차를 이제 사업 등기 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좀 그 소비자들이 이제 보기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내용이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거나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농지를 사지 말아라 라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강화된 만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농지법 위반이 좀 많은 지자체들이 많아요. 특히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 뭐 시흥 일대 이때 이제 무허가 건물로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시에서 이제 이런 부분과 이제 관련된 민원인들면 팽팽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갈등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지역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농지 처분에 관한 많은 민원과 갈등과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는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조금 이제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꼼꼼하게 모든 법률을 다 검토해서 처분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도 안 하게 되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뭐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엄격하게 이거를 딱 다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하고 굉장한 어떤 마찰과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행정 처분과 행정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전국에도 많지만 특히 뭐 제주도 같은 데 엄청 많잖아요.
이런 데고 특히 제주도 같은 데도 이제 농업법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든가 농지 취득하는 문제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사업과 농지 이제 농사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 밖에 또 많죠. 특히 저 전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부분도 좀 많고 또 강원도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농지법 강화에 따라서 많은 이제 문제라든가 시행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주저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제 공포대에서 이제 시행하는 것도 좀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공포 후에 이제 1년 후에 하는 것도 공포 후에 9개월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공포 후 1년 후에 하는 것도 있고요. 공포 후 9개월 있다 하는 것도 있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가 언제 어떤 법률에서 적용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농지법 관련 부분에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